자, 이런 문제 처음 배우면은 많이 헷갈리는데 이렇게 원소기호랑 집합기호가 같이 표현되면 통일을 해주면 편해요. 어디 있냐? 이런 비슷한 문제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있다. 14번. 여기 보면 선지에 보시면 이지창이랑 삼지창이 같이 표현되어 있잖아. 이럴 땐 항상 삼지창으로 모두 다 바꿔주세요. 예를 들면 선지에 얘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형태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바꿔? A가 무엇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와 파이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거야. 정확히 쓰자면 이렇게 써야겠죠? AND로 묶어서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나 이런 표현은 그냥 이렇게 콤마로 이 정도로 써도 무방해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소로 있느냐 없느냐만 따져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1번 보시면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갔네요. 어때요? 무조건 맞는 말이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얘는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이 형태 보시면 이지창 써놨잖아. 그럼 뭘로 바꿔? 삼지창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얘를 원소로 하고 있느냐? 원소로 하고 있나요? 있죠. 맞는 말이에요. 다음 3번. 틀린 표현이죠. 그렇죠? 이러한 원소는 없습니다. 그죠? 다음 4번.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원소로 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맞는 말이죠. 5번도 맞는 말이야. 답은 3번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23번으로 가보시면 지금 기억은 얘 자체가 원소냐고 묻고 있어요. 맞는 말인가요? 여기 있죠. 여기 원소 있어요. 니은은 무슨 뜻이에요? 얘를 보면 일단 이지창 형태로 먼저 생각해요. 그럼 얘가 맞는 말이려면 A가 뭘 원소로? 파이를 원소로 가지고 파이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원소로 가져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빗금을 쳐놨다는 건 이 말이 틀렸다 이런 얘기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쓰면 돼? 너가 원소가 아니 거나 and는 or로 바꿔주면 돼요. 얘가 원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원소가 아닌 것이 있나요? 없죠. 둘 다 원소죠. 그럼 니은은 틀린 말인 거예요. 틀린 말이다. 다음 디귿.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이거 사실 틀린 편이죠 여러분. 15개다라고 하면 틀려요. 15이다가 맞는 말이에요. 개수는 수기 때문에 수만 써야 돼요. 15이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15냐? 그럼 15라는 것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묻고 있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면 진부분 집합이 이렇게 나오죠? 4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몇 개인지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맞네요. 그렇죠? 4개. 리을은 맞는 말이에요. 이 친구는 어때요? 얘는 몇이죠? 여러분 이거 몇이에요? 이거 몇이에요? 1. 그렇지. 이유는? 얘는 집합의 원소가 뭐밖에 없죠? A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집합 A를 그냥 하나의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으니까 얘는 1이 맞아. 4라고 써도 틀린 표현이죠. 얘는 4여도 틀린 표현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삼지창, 이지창이 같이 섞여 있으면 무조건 삼지창으로 무조건 바꿔서 표현한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요. 다음 넘어갑니다. 28번이에요. 집합 1, 2, 3, 4,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을 2개 선택할 때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잘라서 2개 선택하는 것은 경우의 수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일 때 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 몇 개 있습니까? 5, C 2개 있겠죠. 이해되시죠?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부분집합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OC0부터 OC0, OC1, OC2 쭉 OC5까지 다 더하면 이거 몇 나올까요? 2의 5제곱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항정리,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몰라도 되고요. 아무튼 10개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선택했을 때 서로 같지 않았으면 한대요. 그럼 10개 중에 몇 개 선택? 2개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음 몇이죠? 45가 되겠네요. 45. 왜? 왜? 응? 이게 신기하더라. 그럴 수 있어. 자, 31번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서 나오는 이런 독특한 표현법은 전부 다 외워주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 보시면 A와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래요. 그러면 A, B는 무슨 관계를 띨까요? 첫 번째, 일단 최대한 식연산으로 알아낼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돼요. 이걸로 나타낼 게 뭐죠? 이거 뭐 있죠? 여러분 여기에 전체 집합이 나오는 개념 배웠나요? 배운 게 없어요. 그죠? 배운 게 없습니다. 여기 공집합이 나온 건 배웠죠. 뭐? 서로소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여집합 때리면 수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게 안 갈 거고요. 수식으로 모르겠다면 최후의 방법 뭘 생각해야 돼?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도 얘네에 특화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A 합 B가 전체 집합이래. 무슨 뜻이야? 배경이 뭐다? 공집합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교집합이 공집합이래요. 그럼 영역이 몇 개 남았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지. 얘 아니면 얘라는 거죠. 이게 뭘 뜻할까요? B가 A의 여집합임을 뜻해요. 이걸 알아가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여집합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집합 A, B의 순서상 개수는 뭐가 되죠? 그냥 논리로 이해하자면 얘는 A 여집합이잖아. 그러니까 A가 결정되면 얘도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개념에서 했듯이 A, B, C, D이라는 이 전체 집합의 원소가 각각 몇 개의 선택권을 가지죠? 2개의 선택권을 가지니까 이 친구는 2의 5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A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 집합, 너의 부분 집합인 A의 개수를 구할까? 2의 5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차피 같은 논리로 이어집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이런 거 다 정리해주는 편이 좋아요. 다음 34번입니다. 이 문제는 기출이에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기출이라 제가 넣어놨어요. 좀 어려워도. 자, 논리만 설명해 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2고 1인 2차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둘 다 아래로 볼록한데 폭은 조금 다른 형태다 라고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요런 방정식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저 방정식을 선택해야 돼. 대수적으로 볼지 기하적으로 볼지 선택해야 돼요. 대수적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fx와 gx를 각각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미정계수를 지정하여 식으로 풀지, 아니면 기하적으로 얘가 0인 건 뭘 뜻하죠? fx가 몇이다? 1이다. 이건 뭘 말해요? y는 fx와 y는 1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시킬 수 있죠. 그러면 y는 1을 싹 긋고 fx와 gx가 얘랑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너의 모든 실근의 집합이라고 하죠. 집합.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 그럼 얘 근이 뭐죠, 여러분? x는 1 또는 x는
2예요. 여러분 이 친구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뭐예요? x 값은 뭐죠? 1과 2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은 근이 뭐죠? x는 1이라는 뭐죠? 중근이죠.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은 뭐예요? 1이죠. 여러분 근은 몇 개죠? 둘 다? 2개예요. 근데 만족시키는 값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집합 개념이에요. 집합. 집합은 같은 원소를 몇 번 써? 한 번밖에 쓰지 않아요. 그쵸? 따라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배운 게 있어. 공통수학 1에서. 뭐가 있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는 표현 배웠었죠. 이거랑 같은 표현 하나 더 있어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에 대한 학습을 진행했었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배웠어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서 배웠어요. 이 개수가 뭘 뜻해요, 사실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거야.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이 친구 봐봐. fx-1 몇 차식입니까?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에요. 얘 몇 차식이죠?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4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실근의 집합 A는 원소가 최대 몇 개입니까? 4개죠. 최대 4개예요.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 집합 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원소가 2개 이하죠. 근데 알파, 베타가 확실히 다르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원소가 2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오고 있나요? 원소가 2개래. 4차 방정식인데 원소가 2개다. 무슨 뜻이야? 교점이 2개다 이거예요. fx랑 gx를 그렸을 때 얘랑 만나는 교점이 2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두 교점의 x좌표가 뭐랑 뭐다? 알파와 베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대수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얘가 실근 2개 가지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 얘가 허근을 가지거나, 그러니까 실근 2개, 서로 다른 실근 2개, 허근 2개를 갖거나, 아니면 각각이 중근을 가지거나, 서로 다른 여러 가지가 나오죠. 또는 3중근 하나와 다른 한 실근을 갖거나. 대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기하적으로는 얘네 둘을 지나도록 이차 함수를 그려서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케이스가 나뉘게 돼. 첫 번째, 얘가 y는 1이에요.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이런 형태가 있겠죠. 알파, 베타 접한다. 또 하나는 이렇게 지나고 하나는 접한다. 근데 접하는 게 여기도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이렇게.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이 두 교점을 갖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뭐 있죠? 하나가 이렇게 지날 때 다른 하나는 허근 만나지 않는 케이스가 있겠죠. 크게 보면 이런 5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네. 근데 그 밑에 읽어보시면 이번엔 방정식 fx는 gx예요. 이번엔 두 이차함수의 교점을 보겠다는 거죠. 근데 교점의 x좌표가 어디래? 알파가 다시 나왔어. 그리고 베타보다 확실히 3만큼 큰 베타 플러스 3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얘 봐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거 아니니? 근데 여기에서 누구랑 누구랑 만나라? F랑 G랑 만나라는 거지. 그럼 제외되는 게 있죠. 이 친구 제외되죠. 제외되죠. 2개만 남아요. 일단. 그 다음 베타 플러스 3에서 만난다며. 베타 플러스 3 어때? 이거 가능해? 여러분 이 케이스는 B라는 친구도 뭐여야 돼? 알파? 베타여야 하는 거죠.
베타에서 교점을 가지니까 따라서 얘도 제외되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 케이스.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오케이, 한 친구가 이렇게 지난다고 생각해. 그럼 이제 얘가 F냐 G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즉 폭이 누가 더 좁고 누가 더 넓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잘 들어봐.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고 가정하고 2라고 가정해서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그냥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이 친구의 폭이 얘보다 좁은 케이스와 넓은 케이스로 나누어서 생각해봐도 괜찮은 거지. 이거 이해되니? 이해할 수 있겠어? 상대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상대적으로. 이 친구가 최고차 한계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얘가 1이고 요쪽이 2면 얘가 좁은 형태로 유지되면 되는 것이고 얘가 2고 얘가 1이면 얘가 그만큼 넓게 생각해보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폭이 좁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교점이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거 보여요? 그럼 얘가 베타 플러스 3인가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게 불가능하다. 여기가 베타 플러스 3이면 베타보다 작은데 말이 되냐 이거야. 따라서 얘의 폭이 더 넓어서 요 교점의 x좌표가 베타 플러스 3인 케이스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결국 이 문제에서 쌤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집합 문제죠. 물론 집합을 표현하긴 했어요. 근데 결국 무슨 문제예요? 이차함수 문제. 그럼 여러분들 집합 명제 배우기 전에 뭐 배워? 도형의 방정식 배우지. 그럼 결국 무슨 문제? 도형의 방정식 문제가 집합 표현을 이용해서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합 명제라는 단원 자체가 전에 배운 것을 빡세게 안 했다면 무너지기 쉬운 단원인 거예요. 자, 그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합과 명제의 내신 대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적어도 니네 교재, 각 학교에 있는 교재에 나오는 문제는 그냥 닥치고 외워야 돼요. 무조건 다 외워야 돼. 그리고 제가 학기 끝날 때 교재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예를 들면 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과서에 다음 용어의 뜻을 말하시오 해놓고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나온 거야. 이등변 삼각형의 뜻을 말하시오. 이 명제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를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얘에다 대고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요. 맞는 말 틀린 말? 이거 틀린 말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뭐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의와 성질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지. 즉 암기가 필수라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가 교과서에서 나왔어.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학습해야 돼요? 모든 삼각형의 정의를 싹 다 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중학교 단원, 고등학교 1학년 전 단원을 다 다시 외울 수는 없더라도 문제로 나온 것 위주로 그 친구 반영의 변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암기를 해주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누구예요? 얘가 F의 G요. F의 G요. F의 G요. 얘가 G가 되죠. 얘가 뭐가 되죠? 얘가 F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식작성 해볼 수 있겠죠? 그 전에 일단 문제부터 쭉 읽어봐. 분석만 할게요. 저 계산은 안 할 거예요. 그래놓고 상수 K에 대해서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y는 1이 아닌 y는 k와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직선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교점을 확인해 보시면 돼. 여기야. 교점 몇 개야? 1개죠. 접하면 하나. 그거보다 올라가면 2개. 딱 1이 되면 아직 2개.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순간 몇 개? 4개가 되죠. 4개가 돼요. 그럼 언제 3개? 아, 여기구나. 얘를 지날 때 교점이 3개가 되죠. 그 다음 얘보다 올라가면 몇 개? 다시 4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K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3이고 세 시그널이 몇이래? 11에. 자, 여기서 이제 스킬이 하나 들어가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풀까? 너의 x좌표는 베타 플러스 3이잖아. 그러면 너의 x좌표와 너의 x좌표만 알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당연히 끄덕끄덕 생각하죠. 알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알 필요가. 얘는 x좌표를 구할 필요가 없죠. 우린 이 두 개의 합을 알고 있어요. 이미. 축이죠. 축. 축이 몇이에요? 알파죠. 그럼 얘네들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2알파가 나오게 돼요. 다음. 이 둘이 더한다고 생각하면 축이 여기죠. 이게 몇이죠? 몇이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알파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하면 문제가 생겼어. 얘가 몇 번 더해졌어? 2번 더해졌지? 한 번 빼는 거야. 얘가 12입니다. 라고 하죠. 그럼 베타 사라지지? 알파 값이 나오지? 근데 얘들아 이것도 생각해야 돼. 이 문제가 만약 변형이 되잖아. 내신 대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베타가 항상 없어질까? 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웬만하면 없어져요. 근데 항상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서 알파 값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실제 기출에선 좀 간단한 관계식이 나온다. 알파는 몇? 이렇게. 이해했나요? 네. 그럼 그 다음 하나의 식은 어디서 나올까요? 문자 두 개잖아. 그럼 식 하나 더 넣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의 식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모르겠다면 직작성 한번 해볼게요. fx 뭐가 되죠? 얘잖아. fx는 1이 교점이 x좌표가 알파 베타잖아. 차함수죠. 그럼 얘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작성 가능하죠. 무슨 말이냐고? fx는 1이라는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잖아. 얘 근이 알파와 베타 아니니. 근데 2차 방정식은 우리 한쪽으로 몰아서 쓰잖아. 이렇게. 그럼 얘 근이 알파 베타면 인수정리 쓸 수 있잖아.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지 않겠냐 이거야. 이해돼요? 따라서 fx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너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굳이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이유는? 우리 어차피 뭐 할 거야 지금? 어차피 fx는 gx란 식을 쓰러 갈 거예요. 이 식. 그러니까 그냥 여기 둘 다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식 작성하면 되는 거야. 굳이 넘길 필요 없어요. 다음 gx-1은 뭐가 되죠? 같은 의미로 gx-1은 뭐가 되죠? 아 이거 2인가요? 죄송합니다. 최고창계수 2고 쏘리. 얘는 x-알파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얘네들이 연립하면 어떻게 돼? 2x-알파 x-베타는 x-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죠. 얘가 fx는 gx 이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얘들아? 우리 여기가 궁금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정보는 이미 다 쓴 거야. 베타 플러스 3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못 썼거든요. 따라서 알파는 내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니? 그러니까 x가 알파가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럼 하나 약분 칠 수 있죠 이렇게. 납득돼요? 약분 칠 수 있어요. 그러면 2x-2베타가 뭐예요? x-알파가 되죠. 그럼 x는 뭐예요?
2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가 뭐다? 베타 플러스 3이다 하는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식과 어디 갔어? 이 식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구해달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알파 베타 이용했으면 K 어떻게 구할까요? 알파 이거 베타 플러스 3 대입해가지고 함수값 구하면 끝나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어때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모의고사를 본다고 치면 처음 본 이와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를 맞추면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의 상한이에요. 그냥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100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못 풀어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치? 그냥 이건 도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단 이와 비슷한 학교에서 나누어준 기출문제는 외우셔야겠죠. 당연히. 결국 집합은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해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는 말을 그냥 집합 던져주면서 한 거죠.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집합이 교점 2개 가져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40 하기 전에 38을 할까? 할게요. 38번 좀 빨리 할게요. 이야기해드릴 게 많아서. 전체 집합 U는 19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집합 A는 모든 원소 A에 대하여 2A가 원소로 포함되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1이 원소로 포함돼. 그럼 누굴 원소로 가질 수 없어? 2를 원소로 가질 수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짝수에 엄격하죠. 이 A는 짝수에 굉장히 엄격해요. 일단 그걸 알아가시고 조건 나 모든 원소의 합은 뭐래? 짝수래요. 모든 원소의 합은 짝수다. 이게 무슨 뜻이죠? 홀수 원소는 몇 개다? 짝수개다. 이 얘기죠. 홀수 원소가 짝수개다. 홀수 원소 짝수개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래요. 자, 가볼게요. 자, 1을 원소로 가져가면 뭘 원소로 가져갈 수 없죠? 2를 원소로 가져갈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쭉 생각해보자. 이렇게 자, 이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은 이래.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일단 이거 뒤에 건 차치해야 돼. 이거는 상관하지 말고 일단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하면 최대가 되겠는가를 먼저 따지는 거야. 먼저.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봐봐. 연쇄작용을 봐봐 얘들아. 1을 포함하면 2를 포함하면 안 되죠. 근데 2를 포함하면 4를 포함하면 안 되잖아. 지금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4를 포함하면 8을 포함할 수 없고 8을 포함하면 16을 포함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8을 포함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16을 포함할 수 없죠. 그러면서 8이 포함됐어? 그럼 4도 포함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니? 왜? 4를 포함하면 8을 포함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뭘 뜻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뭘 뜻하죠? 얘네 중에 하나만 포함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죠? 1을 포함하면 2를 포함할 수는 없지만 2를 안 포함했으면 4인 제한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최대한 많이 가져오려면 어떻게 가져와요? 1, 4, 16을 건져오면 되죠. 그럼 3개로 가장 많이 건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이런 규칙이 있는 것을 또 살펴요. 2, 4 사라지고요. 또 누구? 3부터 볼 수 있죠. 3, 6, 12 이렇게 있네요. 그럼 많이 가져오려면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또 5가 있나요? 5, 10, 20 없네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얘를 떠올릴 만하죠. 여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원소의 합이 최대니까 10을 챙겨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야. 6은 했고요. 7, 14 얘 챙겨오란 뜻이고요. 8 했고요. 9, 18 챙겨오고요. 10, 11 얘는 혼자죠. 어떻게 할까요? 챙겨와요. 원소의 개수 최대여야 되니까. 그럼 이 친구들은 이제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포함하면 되죠. 13 포함하면 되죠. 14 여기 있고요. 15 괜찮죠. 16 없어요. 이미 썼어요. 그렇죠? 17 19 이렇게 가져가면 된다는 거죠. 납득이 되십니까? 네. 다 맞췄어요. 맞아요. 이제 모든 원소의 합이 짝수니까 홀수 원소 짝수게 되도록 표현해주면 돼요. 근데 봐봐. 여기서 이제 홀수 원소를 포기할 수 있는 건 포기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 그럼 누구부터 포기하면 돼? 작은 거부터 포기하는 거야. 작은 거부터. 그럼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라고 했을 때 봐봐. 잘 봐. 지금 여기서 홀수가 여러분 보시면 어디밖에 없는 게 느껴져? 여기밖에 없죠. 이 밑에는 홀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 곱하기 2를 최소한 한 번 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짝수개인지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짝수가 아니죠. 그럼 누구 포기하자? 얘부터 포기하자 이거. 이렇게.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가요? 얘를 포기하면? 어때요? 이게 최대일까요? 최대죠. 애초에 얘는 말이 안 됐던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형태였던 거죠. 최대로 짜봤는데. 근데 얘가 안 되면 얘가 최대인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지. 이 1이 제외됨으로 인해서 혹시 더 높은 걸 선택할 수 있나? 라는 건 따져볼 만하죠. 근데 얘를 없앴다고 8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형태가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또는 잘 봐요. 또는 얘를 지우는 대신 이 친구들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얘네들은 홀수 짝수가 변환이 가능한 친구들이잖아. 근데 변환하자니 읽는 수가 너무 많다 이거죠. 얘에 비해서. 이해돼요? 자, 근데 얘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원소의 개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이게 가장 많이 챙길 수 있는 개수랬잖아. 근데 얘를 없앰으로 인해서 가장 최소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당신은 엇나가는 거죠. 지금 이 개수를 챙기면서 할 수 있는 행위부터 해야 되는 게 맞죠. 이해가니? 이게 우선 조건이잖아.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 따라서 얘를 없애기 전에 챙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부터 따졌던 게 맞다는 거야. 그러면 손실 몇 만큼 봐요? 얘 5, 7, 9죠. 어떤 손실 봐요? 이 손실을 보면 끝난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럼 홀수 개수가 하나 늘어남에 인해서 홀수 원소 짝수개가 되죠. 이게 답인 거죠. 그러면 납득. 이 상태로 더하면 답이 될 거예요. 39번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의 1의 자리의 숫자를 fn이라고 하겠다. 근데 집합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어떤 x냐? x는 fk예요. 여기 이거 없어졌어요. k는 여러분 책에 있나요? 안 적혀 있나요?
K는 홀수예요.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 풀었군요. 그럼 1, 3, 5, 7, 9, 11 이 친구들 쭉 제곱한다고 했을 때 1의 자리만 따지잖아. 그러면 이 10의 자리 이상은 사실 1의 자리에 영향을 못 미치죠. 그러니까 1, 3, 5, 7, 9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제곱하면 1, 9, 5, 9, 1, 1, 9, 5, 9, 1, 1, 9, 5, 9, 1, 1, 9, 5, 9 이렇게 간다는 거네. 그러면 이 집합은 원소가 뭐가 돼요? 1, 5, 9가 된다는 거네요. 이렇게. 답은 4번입니다. 오타 때문에 못 풀었네요. 다음 40번이에요. 집합 A가 1, 2, 3, 4를 원소라는 집합인데 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열 몇 개죠? 원래 이게 4제곱개잖아. 근데 공집합 제외했어. 15개죠. 그래서 n이 15라는 것도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이 집합 중에서 하나 딱 뽑았을 때 그 집합의 원소 중에 가장 작은 원소를 얘라고 정의하겠대. 그래 놓고 A1부터 AN까지 전부 다 가장 작은 원소, 최소 원소를 다 더했대. 어떻게 구해? 최소 원소가 몇이냐에 따라 케이스를 나누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 MAK가 1이래. 그럼 최소 원소가 1이고 싶으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돼? 여기서 1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개념이 없는 거야. 1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개념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어떠한 원소 m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하면 2의 뭐 n-m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라고 이야기해주는 게 개념을 잘 알고 있다라는 방증이에요. 그러면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 있죠? 2의 4-1제곱이니까 8개예요. 그러면 1이 몇 번 더해졌을까? 8번 더해졌겠죠. 다음 최소 원소가 2예요. 그러면 조건이 뭐죠? 1을 반드시 포함해요. 또 1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요. 그럼 2개 빠지니까 규현! 뒤져 너.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뒤에 규칙 보이죠?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요거 더해주면 답이 되겠네요. 다음 49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쉽죠? 여러분 어떻게 푸셨어요? 1, 2, 3, 5 더하면 11. NA 합비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교 B와 같아요. 예를 들면 A가 1, 2, 3 B가 3, 5 괜히 다 썼네 씨. 그럼 얘들아 NA가 몇이야? 3이지. 왜 3이니? 3개니까. 이 1, 2, 3이라는 값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개수는.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인 거예요. 그래서 3이죠. 자, 근데 여러분 원소의 합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요. 합은 영어로 sum이죠. 그래서 S of A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친구는 몇이에요? 1 더하기 값, value가 그 정당성을 얻어서 이렇게 가죠.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이 공식 있지? S도 그대로 성립하지 않겠니? 값만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원소의 합도 그대로 성립해요. 이거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원소의 개수가 성립하는 건 전부 다 원소의 합도 성립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성립합니다.
당연하죠. 이거 더하면 몇이에요? SA는 6이죠. SB는 8, SA 교비는 3이에요. 이 문제는 이렇게 11이라는 답을 얻어내는 것이 맞아요. 아니 그냥 풀면 되는데 왜 지랄이세요? 그러지 말고 쉬운 문제부터 정확하게 풀어요. 오케이. 그럼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어?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 바꿔서 치환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 S, A, 차집합 B 뭐가 될까요? SA 마이너스 SA 교비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SA 합 B 마이너스 S B라고 표현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똑같이 SA 여집합은 몇일까요? S 전체 집합 마이너스 S A 라고 표현된다는 거야. 원소의 합은 원소의 개수랑 똑같이 공식이 다 성립해요. 그냥 그 밸류를 살리면 원소의 합이고 인격을 다 죽여서 1로 표현하면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자, 집합 A가 있어요. 자, SA가 있어. 이 값이 K라고 가정해보자. 근데 집합 B라는 친구를 가져왔어. 얘는요, E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근데 X가 바로 A의 원소래. 그럼 이때 SB는 뭐가 될까? EK가 되겠죠. 이런 성질도 만족해요. 그죠? 각각의 원소를 2배에서 더하나 다 더해서 2배 하나 똑같다. 그냥 이 얘기죠. 그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얘는 뭐가 될까요? PK가 되겠죠. 그럼 얘는요? 이렇게 하면 PX 플러스 Q를 원소로 한다 하면 PK 플러스 Q 곱하기 N of A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다 공식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다항식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항식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X제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해결법을 사실 알아야 되죠. 그걸 대수라는 과목의 수열에서 배우게 돼요. 몰라도 된다. 그냥 어려운 얘기 해봤어. 이건 뭐 몰라도 되는 얘기야. 정말. 시험이 끝나도 몰라도 되는 이야기야. 다음 60일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그 집합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3, 4, 5를 원소로 하는 집합과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저거 예쁘게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는 3, 4, 5를 원소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납득 서로소잖아요. 포함하면 안 된다. 이때 모든 집합 A의 개수는 모든 집합 A의 개수는 하는 순간 워딩이 바뀌어야 되죠. A는 3, 4, 5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이 바뀌어야 돼요. 개수는 2번이 되죠. 그 워딩 차이를 분명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반드시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것이 그 부분적 개수 셀 때 그 개념에 있다는 걸 인지해야 돼. 항상 개념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문제가 무조건 하나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 다음 68번입니다. 자, 여러분 책 보시고요. 자, 얘가 같음을 증명해 달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벤 다이어그램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디죠?
여기죠. 이건 수학적으로 명칭이 있어요. 일어나기 위한. 뭐라고 하느냐? 대칭차집합이라고 불러요. 쌤이 하는 이유가 뭐겠어? 시험에 졸라 잘 나오니까 하는 거야. 대칭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약속된 건 아닌데 보통의 사람들이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A 세모 B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사실 아니에요. 고등학생 땐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증명은 이따가로 차치하고 일단 이 대칭차집합의 정의와 성질에 대한 학습을 좀 진행해 볼게요. 이 친구 정의는 얘예요. 여러분 보이다시피 이러한 친구들을 대칭차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자, 일단 이 두 개가 메인이고요. 이런 표현법이 아닌 다른 표현법도 존재해요. 되게 쉽거든? 뭐냐면 차집합이 있잖아. 뭘로 바꾸고 싶어? 교집합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A 합 B에서 교집합 너의 여집합이죠. 그럼 뭐 쓰고 싶어져 또? 드모르간을 쓰고 싶어져요. 쓰면 뭐가 되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무슨 집합? 합집합. 이렇게 표현되기도 한다. 다음 이 친구도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겠죠? A 교 B의 여집합과 다음 얘는 B교 A 여집합이지. 근데 보기에 이쁜 건 교환법칙을 써서 A 여 교 B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도 대칭차집합이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그냥 교환법칙 쓴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표현법이 존재해요. 자, 그럼 이제 뭐도 배워야 돼? 성질을 배워야겠지. 이 성질을 잘 이해하세요. 원래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일단 여러분 얘네 둘이 똑같은 이 영역을 의미한다는 건 이해되세요? 다 이해되십니까? 해보면 여길 의미해요. 자, 간다. 이걸 딱 머릿속에 각이네. 대칭차집합은 딸깍이야. 딸깍. 딸깍 스위칭. 해봐. 자, A와 B의 대칭차집합이 여기랬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대칭차집합은 스위치 같아서 한 번 누르면 켜지고 두 번 누르면 꺼져요. 홀수번 누르면 켜지고 짝수번 누르면 꺼져요. 자, 해봐. A를 눌러. 탁 눌러. 그럼 얘랑 얘가 켜지지. B를 눌러. 여기 켜지면서 얘가 꺼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게 대칭차집합이에요. 딸깍딸깍 이렇게 누르는 거야. 그럼 자, 세 개도 해보자. 세 개를 해보자. 자, A 눌렀어. 딸깍. 근데 우리 이미 배운 거 있다, 얘들아. 딸깍 누르면 이 겉에 있는 요 친구 몇 번씩 눌리죠? 한 번씩 눌려요. 이해되세요? 얘네는 몇 번씩 눌려요? 얘네 두 번 눌리죠. 얘는 꺼져요. 가운데는 몇 번 눌리죠? 그래서 얘는 켜져요. 이게 세 집합의 대칭차집합이에요. 대칭차집합이라고 하면 보통 이 사이, 요 가운데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얘도 들어간다 라는 거 조심하세요. 자, 이 딸깍을 생각하면 성질이 너무 쉬워요. A와 A의 대칭차집합 뭐 나올까요? 그러니까 뭐냐고, 꺼져요가 아니라 뭐냐고요. 얘들아, 아무것도 안 누른 데에다가 A를 한 번 눌렀다 A를 한 번 더 눌렀어. 그럼 뭐가 돼?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뭐야? 공집합이야, 공집합.
다음 A랑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 보여? A랑 A 여집합이랑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 특징 있는 집합들의 연산을 다 선택해 미리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A랑 전체 집합을 대차했어요. 전체 눌렀어. 화내 그지? A만 딸깍 눌렀어. A만 꺼졌어. 뭐야? A 여집합. 지윤이 필기병에 걸렸다. 듣고는 있어? 다음 A와 공집합을 대차했어요. 뭐가 나올 거야? 공집합이 뭐예요? 안 누르는 거야. A만 눌렀어. 뭐야? A예요. 그럼 A랑 A 여집합을 대차했어요. 뭐 것? 뭐죠? 전체 집합이에요. 자,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하고 딸깍딸깍 거리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증명을 하나만 해드릴게요. 맞다는 것을. 아, 열리네. 자, 이거 이용할까요? A 합 A와 전체 집합의 대칭차 집합은 A 합 전체 집합에서 A 교 전체 집합을 빼는 거예요. 그럼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뭐예요? 전체 집합이에요. 그럼 여기서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뭐죠? A. 그래서 A 여집합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원래 증명하는 게 맞다. 근데 딸깍딸깍 생각하면 쫄라 쉽다. 자, 다음 이제 연산법칙이 나와요. 교환 가능할까요? 야, 엄마가 야 집에 불 다 켜놔 했는데 거실 켜고 엄마 거실부터 켜 방부터 켜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필요 없는 거지. 어디부터 키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다음 결합법칙은 어때? 이게 약간 그 테러리스트 같긴 한데 방이 있고 거실에 있고 안방이 있어. 그럼 이제 이런 느낌이지. 이제 이 방 스위치와 거실 스위치를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먼저 누르고 얘를 누르는 거랑 거실이랑 안방 스위치를 연결해가지고 얘를 누르고 얘를 누르는 거랑 다르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부터 연산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냐 이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똑같다. 결합도 성립한다. 다음 분배는요?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대칭차 집합이라는 하나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할 게 따로 없습니다. 이 두 개가 성립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렵게 나오잖아? 그럼 이런 얘기가 나와요. A 세모 B를 대칭차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일단 그랬을 때 1단계 A 2단계 A와 B의 대차 3단계 A와 B와 C의 대차 4단계 A와 B와 C 3단계에다가 A를 한 번 더 대차 5단계 4단계에다가 B를 한 번 더 대차 다음은 C를 대차 다음 A 대차, B 대차, C 대차 쭉 단계별로 쭉 간다 생각해봐. 근데 이랬을 때 공집합이 몇 번 나오느냐 100 이하의 자연수에서 100 이하의 단계에서 공집합이 몇 번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연산을 이 성질을 알고 있으면 너무 쉽게 풀린 거지. 봐봐 여기까지는 볼 게 없어. A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먼저 연산해도 되는 거야. 마치 뭐처럼 덧셈이나 곱셈처럼 교환결합이 성립하니까. 그럼 이렇게 둘이 연산하면 뭐가 돼? 공집합이 되는 거야. 그렇게 없어지지. 그럼 얘는 B 대차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C가 돼요. 6단계는 공집합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6번이라는 주기성을 띠게 되죠. 마치 뭐처럼? 오메가와 비슷하게 주기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100을 뭘로 나눠? 6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6 곱하기 16 플러스 4잖아. 그죠? 그럼 답은 뭐야? 16. 왜? 이 4번, 4단계까지는 포함되는 게 없거든요. 답이 16. 이런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68번 한번 풀어보자. 자, 선택하세요. 여러분께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해보실래요? 물어보면 꼭 후자를 마음속에 두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 연산하는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잘 봐. 이 차집합 있잖아. 차집합은 뭐가 성립하지 않죠? 결합법칙, 분배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성질이 없어요. 법칙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최대한 뭘로 바꿔? 교집합으로 바꾸어서 연산하는 거야. 항상. 얘는 교집합으로 항상 바꿔야 돼. 근데 차집합을 사용할 때도 있어. 그게 바로 언제냐면, 언제만 사용하냐면 문제의 막바지야. 예를 들면 어떤 복잡한 식이 있었어. 근데 이 식을 쭉 전개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A교, B의 여집합교, C의 여집합 이런 형태로 남은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A차 집합 B 이렇게 바꾸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마지막 단계에. 근데 중간 단계의 차집합으로 바꾸는 행위는 매우 안 좋은 행위예요. 매우 안 좋은 행위다. 웬만하면 교집합으로 바꿔라.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쪽에만 여집합이 달려있어요? 그러면 차집합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근데 가운데가 합집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의 여집합을 띄우는 거예요. A, 여, 교, B의 여집합. 그래서 B차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길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도 돼, 사실. 3 곱하기 1 더하기 4.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 3, 5, 15. 얘부터 하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런 애가 보이면 이렇게 연산한다는 거야. 다음. 이번엔 양쪽 다 여집합이 달려있어. 그럼 어떻게 하지? 드모르간을 쓰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정해져 있어. 연산 이렇게 해야 돼. 다음이야.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같은 거 다 했었죠. 뭐가 있죠? 같은 거 뭐 있죠? A. 연산 기호. 연산자를 떠올려야 돼. A. 교. B가 뭐예요? 했죠, 저? 안 했나요? 했을걸. A교 B가 A와 같다. 얘들아 이거 그냥 존나 중요함. 그냥 얘들이 같은 말이에요. 그럴 것 같나요? 그럴 것 같죠? 또 A 합 B가 뭐예요? 8점 풀어. 벽에서 떨어져. 뭐하냐. 떨어지라고. 앞으로 밀어. 오늘 이때 너가 뭐가 같아? B와 같아. 답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다음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얘도 있어요. 미리 배우신 분들은 대우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대우. 자, 그러면 이렇게 여집합이 달려있는 경우는 어떡하나. 이것도 행동 강령을 정해두세요. 그냥
봐봐. 얘들아, 한쪽에 여집합이 달렸지? 그러면 교집합이나 차집합이 가운데 있었으면 해야 돼요. 그렇죠? 바꾸고 싶으니까. 바꿔서 이 여집합을 떨어뜨려 버리고 싶잖아. 그럼 둘이 교집합 해봐. 이렇게. 그럼 얘가 뭐예요? A? 차집합 B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진다며. 그럼 교집합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되잖아. A 차집합 B가 A라. 무슨 뜻이죠? 하면 많은 학생들이 또 이제 피지컬을 때려버려요. 그지? 피지컬로 같은 게 없나? 이런단 말이야. 아, 물론 괜찮아. 괜찮은데 원리를 알고 쓰라는 거야. 얘보다는 차집합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이거 바꾸면 뭐가 되죠? A 교비가 되죠. 얘가 뭐예요? 공집합이죠. 무슨 뜻? 무슨 뜻이에요? 서로소란 뜻이에요. 서로소. 그럼 그걸 알면서 이 둘이 같은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가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얘는 A와 B가 서로소란 뜻이다. 그리고 여기서 틈새 상식 A 교 B가 공집합이란 뜻과 A 차집합 B가 A란 뜻은 정확히 같은 뜻이다 라는 것도 알아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알고 있는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시면 돼요. 다음, 이번에는 앞에 여집합이 달린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떤 뜻인가? 뭐 하고 싶어요? 또 빼거나 교집합하고 싶어야 돼요. 합집합도 괜찮지만 빼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예요 지금? 공집합이죠? 그럼 이거 바꿔요. A교 A 여집합 교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둘 다 여집합이죠? 뭐 때리고 싶죠? 드물간 때리고 싶어. 그러니까 전체의 여집합을 때려버려요. 그럼 A 합 B가 전체 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돼요. 얘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위에는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A 교 B가 공집합. 이제 이렇게 써도 서로소라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하나 남았다. 뭐 남았어요?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건 뭐예요? B가 A에 포함된다. 아까 했었죠.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집합이 달린 포함관계가 전혀 두렵지 않아야 돼요. 여집합이 왼쪽 혼자 달렸냐 오른쪽 혼자 달렸냐 둘 다 달렸느냐에 따른 행동강령을 이렇게 전부 다 정리해 두시면 편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죠? 얘죠. 얘. 이 친구. 이 친구가 나올 때가 가장 까다로운 거예요. 왜? 별로 배운 게 없거든요. 얘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게 많지 않다는 거지. 근데 얘 비슷한 거 하나 있었는데 배운 거 뭐죠? 여집합에서 비슷한 거 배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면 서로가 여집합 관계라는 걸 눈치를 까야 돼요. 얘가 어떻게 보이는 거야? 눈에 바로 A 합 B가 전체 집합이요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 사고를 확장시키면 돼요. 근데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확장성은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 이외에는 웬만하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진짜 이거 하러 간다. 이거 하러 간다. 가보자. 자, 쌤이 말한 행동 강령을 기억하면서 보세요. 차집합이 보이네. 어떻게 해야 될까? 바꿔야겠죠, 형태를. A교 B의 여집합과 B교 A의 합집. 아직 교집합이야. 자, 이제 뭐 할래?
이제 뭐 할래? 할 게 없어. 할 만한 게 없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얘들아 생각해봐. 너네 이거 전개하면 전개 어떻게 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지. 왜 그걸 알아? 외웠으니까. 그럼 이번 쌤이 이렇게 물어볼게. 얘 어떻게 전개해? 응? 그쵸? 할 방법이 없잖아. 너 모르잖아. 그럼 분배해서 전개해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얘도 얘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 분배를 강제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잘 봐. 그럼 얘를 분배하면 A교 B의 여집합과 B의 무슨 집합? 내 손이 위에 있다고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혹시? 합집합이고요. 다음 얘랑 얘 하면 되겠다. A교 B의 여집합에 과 A 여집합의 합집합, 교집합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친구 뭐 해야 돼요? 할 게 없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전체 그냥 분배하는 게 답이야 얘는. 결국엔 다 분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A 합 B, 이렇게 하면 B의 여집합과 B의 합, 얘네들을 교집합하라. 그걸 교집합한다. 뭐랑? A 합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과 A 여집합의 합, 너네를 교집합한다. 이거 뭐임? 전체 집합. 교집합하는 데 있어서 전체 집합은 아무 쓰잘데기 없죠. 얘 뭐 나와? 전체 집합 없어져요. 그러면 A 합 B 교 말이 없다. 드모르간 그죠? 드모르간 A 합 B의 A 교 B의 여집합.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얘들아?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야. 연산하는 과정이 그냥 있어. 해야 하는 연산이 있다고. 그럼 중간에 아이디어로 갑자기 집합을 형태를 싹 바꾸면 어떻게 돼? 너는 못 풀어. 우린 못 푸는 게 맞아. 그러면은 안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하는 행위를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있잖아.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잘 봐. A 차집합 B와 비교 A 여집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를 분배하고 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얘도 A 차집합 B로 바라보는 거야. 그냥. 그럼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 너와 B의 합집합이라고 이러는 거지. A 합 B네? 로 가는 거야. 느껴져? 머릿속으로 뭘 굴리는 거야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굴리고 있는 거야. 어때? 훌륭해. 근데 있잖아. 이걸 못하는데 이걸 할 수 있으면 병신이야. 이걸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면 100점이야. 알겠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 푸는 건 웬만한 학생이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수식으로 문제 푸는 걸 거의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한참 앞서가는 방법이 수식 연습을 하는 거야. 수식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빨리 풀고 싶어서 벤 다이어그램이 머릿속으로 굴러가는 거야. 손은 수식을 쓰는데 머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게 베스트야. 어렵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이거 봐봐 얘들아. 한쪽에만 여집합 아니야. 투모로간 쓰고 싶어야지. 가운데 합집합이잖아. 이 친구가 A 차집합 B의 여집합교 A가 돼. 이렇게. 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따라오니? 이거에 드모르간 셀인 거야. 그럼 얘의 여집합 달리고 얘는 A가 되면서 가운데 연산자 반대로 바꿔요. 그러면 A교 A 차집합 B, 미안해, A 차집합 이렇게 되죠. 교환 법칙 쓰면서 바꾼 거야.
그럼 A에서 얘를 빼면 뭐예요? A 곱이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면서 A 곱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해가니? 근데 잘 봐. 여기서 이렇게 풀면 감점이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증명이 안 돼요. 얘가 왜 얘인데? 왜 쟤죠? 얘가 왜 얘예요? 그러니까 감점이 돼요. 얘가 왜 얘인데라고 하면 여러분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표현해봐 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가 있어야 정답인 거야. 얘가 없이 이렇게 가면 너 벤 다이어그램 이용했지. 밖에는 안 돼요. 왜? 이 친구가 얘라는 게 교육 과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서 하나가 더 있을 텐데. 대칭 차집합. (77번) 보세요. 아니, 보지 마세요. 넘어가야지. 내 차 아니네. 미안해요. 여기 있다. 80번. 자, 첫 번째 하기 좋은 실수. 세모다. 대칭 차집합이네. 하면 안 돼요. 가끔 뭐가 나오냐면 대칭 차집합에 여집합이 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한쪽에 여집합 달렸는데 여기 합집합이죠. 뭐 하고 싶어져? 전체? 전체 여집합 때리고 싶잖아. 때리면 뭐가 돼? A 합 B에 교 A 교 B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이 되잖아. 이게 뭐야 지금? 대칭 차집합인 거 보여?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A 세모 B의 전체 여집합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는 연산도 사실 성질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내신 때는 할 거야. 근데 지금 여기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그지? 그냥 뭘로 풀면 돼 이거는? 대칭 차집합으로 풀면 되는 거야. 결국에 그거 해놓고 뭐 해라? 여집합 때려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얘들아? 쉽게 생각하면 봐봐. 대칭 차집합 해놓고 마지막에 전체 한번 팍 누르라는 거야. 이거 이해돼? 전체를 한번 탁 누르고 시작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탁 누르라는 거야. 그럼 반대가 되잖아. 여집합 AA 원래 뭐야? 대칭 차집합 하면 공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전체 집합? 맞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니은 A랑 A 여집합 대칭 차집합 하면 원래 뭐야? 전체 집합이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다. 납득? 여기서부터 잘 봐. 지금 연산자가 계속 한 번 나오지. 그럼 이제 무서운 게 뭐야? 연산자가 2번 이상 나오면 무서워요. 이 여집합은 실수 확률이 높아지거든. 생각해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여집합이야. 얘네 둘이 연산하지. 그 다음 한 번 눌러야 돼. 이해돼? 그리고 나서 얘랑 대차하고 한 번 더 누르는 거야. 납득이 되겠니? 그럼 얘들아 봐봐. 결국에 전체를 누르는 행위를 몇 번 해? 이렇게 하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집합 기호가 원래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얘는 여기서 대차하고 여집합 한번 때리고 그 다음 여기서 여집합 한번 때린다는 거야. 근데 여집합이라는 게 뭐냐고. 전체 딸깍 한 번이라고. 이해되니? 그럼 전체 딸깍을 몇 번 해? 얘는
이 여집합이 어디 달려있든 그냥 딸깍 한 번이야. 무슨 말? 어때?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생각. 얘는 다른 거야. 근데 얘는 같은 거야. 집합 하나에 여집합이 달려있는 건 포함하면 안 돼요. 얘는 다른 거야. 근데 얘랑 얘는 같을 수밖에 없죠. 언제 한 번 전체를 눌렀냐 차이인 거야. 얘를 연산하고 누르고 얘를 했느냐, 아니면 얘를 다 연산하고 한 번 전체를 눌렀느냐. 똑같잖아요. 그죠? 결국 전체가 한 번 딸깍 된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연산자가 얘 한 번 썼고 한 번 썼지. 그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납득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그럼 얘랑 얘랑 대칭차 집합 해봐. 뭐 나와? A 누르고 여기 눌렀어. 그럼 여기만 남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전체 집합이야? 그럴 리가. 전체 집합에서 얘를 뺀 게 나오겠죠. 그죠? 다음 리을은 너랑 너랑 대차하래. 그러면 교집합 누르고 합집합 눌렀어. 그럼 대칭차 집합을 의미하네요. 그럼 얘 여집합이니까 A 합 B의 여집합? 틀렸죠. 여기가 포함돼야 돼요. 이거 틀린 표현.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 된다. 이 정도면 대칭차 집합은 정복이 된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나 57 했나요? 넘어갔나? 네. 57 중요하죠. 이런 문제도 무조건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 B의 교집합이 136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래. 얘가 지금 26을 가지고 있죠. 근데 교집합에 6이 있다는 건 얘도 6이 있다는 거죠. 그래 보이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2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1이 없다, 2가 없다는 건 얘가 2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살피는 거지만 무엇을 가져야 한다에 집중해야 돼요. 가져야 한다. 그러면 여기 3이 있죠. 그럼 얘도 3이 있고 얘도 3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케이스를 분류하는 기준이 두 개가 나오죠. 너가 3 또는 너가 3이라는 첫 번째 케이스 분류가 나오고요. 아니면 너가 3 또는 너가 3 또는 너가 3이라는 두 번째 케이스 기준이 나와요. 납득? 여기 1도 있네요. 그죠? 그럼 얘가 3이면 얘가 뭐예요? 1이고 얘가 1이면 얘가 3인 거죠. 그럼 A 값이 딱 봐도 나오죠. 바로. 그럼 얘 봐봐. 얘가 3이면 얘네 둘 중에 하나가 1이죠. 그리고 얘가 1이면 얘네 둘 중에 하나가 3이에요. 이해되셨는가? 네.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 문제는 B-1과 B가 나왔어. 둘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얘가 1이면서 얘가 동시에 3일 수 없기 때문이야. 얘가 3이면서 얘가 1일 수 없잖아. 차가 1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지. 이것처럼 문제에서 조건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 나오는 이 식만 살짝 비틀면 아예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최적의 루트를 찾는 것이 이 문제의 풀이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답을 제시해 줄 수 없는 유형이야. 이 유형은. 그냥 어떻게 풀어야 가장 간단하게 풀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야. 무슨 얘기? 이거야. 여기서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새끼만 제발 쫓지 말라는 거야. 이 유형을 푸는 방법은 이것보다 한 단계 위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케이스 분류를 내 눈에 보이는 걸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케이스 분류 방법이 있는가를 먼저 따지라는 거야. 그게 아니면 한 우물 팠다가 헛다리 짚고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시간 낭비하겠죠. 그럼 한 문제 틀린 거나 다름없잖아.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부터 어떻게 가능한지를 따지라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 유형은 계속해서 문제 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나눠서 문제 풀면 됩니다. 다시 해보시고. 다음 68 했고 71 자, 이 문제 이렇게 푼 분들 계시죠? 이 선지 보고 얘 어디지? 얘 어디지? 에라이 새끼들. 그렇게 풀면 안 돼. 어떻게 풀어야 돼? 공부하는 거잖아. 우리 뭐 시험 보냐? 얘를 내가 직접 표현해 보는 거야. 그럼 얘는 베이스가 뭐 같아? 얘 같죠? 딱 봐도. 그러면 비교 C 이렇게 쓰고 뭘 없앤 거 같아? A를 차집합한 거 같죠? 그럼 이 형태를 딱 쓰고 얘를 내가 가능한 많은 변형을 줘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이니까 뭐 해야 돼? 그렇지, 교로 바꿔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 친구를 변환하고 나니 별로 할 게 안 보이잖아. 그러면 이 A 여집합을 혹시 그대로 쓰는 게 있나 봐야 돼. 1, 2번 있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인 걸 볼 수 있지, 이렇게. 근데 물론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다른 형태로 변형도 가능해요. 어떻게? B, 교, C 차집합 A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변형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B랑 C 차집합 A 요 친구의 교집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구나. 난 하나의 아이디어를 건져가면 돼요.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쌤이 여러분 괴롭히려고 자꾸 벤 다이어그램을 먹고 막 연산으로 풀어라 하는 게 아니야. 다음. 뭐 이건 별거 아닌데 둘 다 뭐가 있어요? 여집합이 있는데 뭐 해야 돼? 드모르간 사용하셔야겠죠. 다음. 넘어가. 76 답은 2번. 그치? 이 5번 어때 얘들아? 이 전체 집합 있지? 이쪽이 전체 집합이면 우리 포함 관계 알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얘는 뭐 해야 돼? 전체 여집합을 때려서 얘를 공집합으로 만들어야 돼. 왜? 포함 관계를 원하니까. 포함 관계를 원하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여기 가운데 합집합 있는 거 보니까 여집합 타당하죠. 딱 봐도. 다음 79 뭐죠? 무슨 뜻이죠? B가 A의 여집합 이런 뜻이 아까 했죠? 그렇죠? 이런 건 외우는 거야 이제. 그러면 FA 곱하기 FB는 FA 곱하기 FA 여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A 이것도 얘들아 사실 F를 쓰면 안 되지. 나한테 익숙한 걸로 바꿔봐. S로 이렇게 바꿔야 돼. 아까 쌤이 얘기한 거죠. 원소의 합. 그럼 SA 곱하기 SA 여집합은 SA 곱하기 SU 마이너스 SA죠. 그럼 처음엔 못 가더라도 여기까지 왔으면 눈치 까야 돼. 간다. 88 넘어갈게. 이거 뭐 딴 건 아니고 이거 1차 방정식이에요? 네. 해야겠네. 1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죠.
그렇지,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m이 1인 케이스를 따로 조사하셔야 돼요. 그럼 m이 1이면 1은 0이 되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x가 뭐가 있죠? 없죠? 그럼 얘는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뭔 뜻이야? b가 a에 포함되는 걸 살피라는 거네? 무조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을 포함해야 된다. 조심해 주세요. 기본이죠, 기본. 아주 그냥. 응? 80. 4번. 얘들아, 근데 질문한 것 전부 다 이 안에서 클리어 가능하지 않나? 쌤이 설명한 거에서? 했고. 88. 방금 했지? 91. 아, 이거 해야 돼. 그 약수와 배수 집합. 자, AN을 이렇게 정의합시다. x 바 x는 n의 배수. BN을 x 바 x는 n의 약수. 자, 굳이 이런 표현법을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정의해보자 이거야. 그럼 어떤 성질을 갖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AM과 AN이 있어요. 그럼 그냥 거의 외워요. 뭐냐면 얘네들은 항상 교집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 3의 배수 집합과 5의 배수 집합이 있어요. 이 둘을 교집합하면 뭐가 되죠? 15의 배수 집합이 되죠. 그러면 A4와 A6을 교집합해봐요. 뭐가 나올까요? A12가 나와요. 따라서 여기 나오는 수는 뭐죠? 그렇지. K는 MN의 최소 공배수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 MN이 나온다는 건 뭘 뜻해요? M과 N이 서로 소입니다. 이걸 뜻하기도 해요. 그렇겠죠? 그치? 곱해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건 서로 소잖아요. 근데 이들아 A3과 A4를 합집합하면 뭐가 돼요? 이 규칙이 무너져요. 보이죠? 3, 4, 6, 8, 9. 그럼 물어볼까?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있잖아. 이 합집합이 규칙을 갖는 딱 한 순간이 있어. 뭐냐면 서로가 약수와 배수 관계일 때는 규칙이 생겨요. 그죠? 얘는 뭐가 돼요? A. 3이 되죠. 이해가? 그러니까 어떤 두 배수 집합을 합집합하면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어. 첫 번째, MN이 약배관이에요. 약수와 배수 관계인 경우가 있고요. 그 관계만 아니라면 얘는 무조건 규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규칙이 무너지면 뭘 물을까요? 규칙이 무너지면 개수를 물어보는 거 말고는 없어요. 왜죠? 이 개수를 물어볼 때 뭘 써요? 교집합을 사용하거든요. 그죠?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비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합집합은 항상 이 두 개예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규칙이 무너져 버려서 쓸만한 집합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BM과 BN을 교집합하면 뭐가 나와요? 예를 들어보자. B12와 B16을 교집합해요. 그렇죠. B4가 나오죠. 여기 뭐가 나와요? K는 MN의 그렇죠. 최대 공약수가 둘 다 최공이라고만 쓸게요. 얘는 최대 공약수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 이 K가 N분의 M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건 뭘 뜻해요? 아니 N이나 M이 나오는 건 얘가 N이래. 무슨 뜻이야? M이 N의
배수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BM과 BN을 합집합해. 그럼 어때? 규칙이 무너져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MN이 뭐일 때? 약수와 배수의 관계일 때 얘를 물어볼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얘가 6이랑 18이야. 그럼 합집합하면 뭐 나오겠어? B18이 나오겠죠. 얘를 전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순간이 아니라면 뭐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다? 개수에 대한 물음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좀 불편했네. 다 불편함 느끼고 있었나? 개수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다. 기억하세요. 자, 이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A가 K의 약수 집합이에요. 근데 B가 2, 5, 6인데 조건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래. 그러면 원래 이 3개잖아. 그럼 이 3개 중에서 A가 2개는 포함하되 1개는 포함하지 말라. 이런 얘기네. 그럼 케이스가 몇 개가 생겨? 3가지가 생기겠죠. 뭘 포함하지 않을래로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25, 26, 56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25면 어때? A가 얘는 포함하되 6은 포함하지 말라는 거잖아. 무슨 뜻이야? 약수로 2를 갖는다는 것은 K가 2의 뭐란 뜻이야? 배수라는 뜻이야. 따라서 이 친구는 A2교, A5교, A6 여집합을 떠올려야 되는 거야.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지만 6의 배수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굳이 한번 식으로 정리해보면 A2교, A5 교 뭐라 써야 돼 여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 두 배수집합의 교집합이 A6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36이 남았어. 그럼 얘는 어떻게 봐야 돼? 36의 배수는 뭐예요? 네. 36의 배수는 어떻게 봐야 될까? 모기쉑 나이스. A 6은 뭘로 봐야 돼? A2와 A3의 교집합 이렇게 보는 거야? A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어떻게 봐야 될까? A3교 A4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 2를 나누어 가지면 안 돼요. 그지? 이런 식으로 얘를 하나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A36은 어떻게 봐야 돼요?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6으로 나타내면 안 되고 A4와 A9의 교집합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이 친구는 A2교, A5교, A2 여집합 이렇게 가나요? 별로죠, 그쵸?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이해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 그래서 얘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2의 배수인데 6의 배수는 되지 말래. 뭔 뜻이야? 3의 배수는 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3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거 이해될라나 모르겠네. 굳이 10으로 쓰는 거야. 차집합 A3 이렇게 되죠. 그럼 얘 하나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됐니? 그럼 이 친구를 보는 기준은 이렇게 돼요. 뭘 쓰자? 얘들아 지금 이렇게 봐야 돼. 얘는 뭐와 같대?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무조건 이쪽 보라는 거야. 교집합이니까. 그러면 얘 마이너스 A2교, A5교, A3 이렇게 되죠? 따라서 A 10-A 30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 연산이 가능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얘 개수는
얘의 개수에서 얘의 개수 빼면 되죠. 정확하게. 왜? 정확하게 표현한 거잖아 지금. 남는 잉여 개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몇 이하래? 18 이하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때려도 괜찮아요. 몇이죠? 10인 것 같죠? 10.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는 K가 10이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케이스마다 K 값이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교재가 좀 어렵다 싶으면 난이도 5까지는 클리어한다 생각하시고 6 이상은 어느 정도 스킵해도 무관해요. 근데 제가 한 번쯤 풀어봐야 하는 문제는 꼭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룰 거니까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풀어보세요. 98번. 여러분 기억나요? 벤 다이어그램 얘기했던 거? 집합이 4개면 어떻게 그린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문제예요. 그렇죠? 은행 A와 B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지만 트랜스젠더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와 여자의 교집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남자와 여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얘들아 보시면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그러니까 배경은 없어요 일단.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건 없는 거죠. 그죠? 저 뭐 PC주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없어요. 그럼 결국에 몇 개 남아요? 얘네도 없는 거 보여요? 그죠? 그럼 몇 개 남죠? 요소가? 6개가 남아요. 결국 이 6개만 보는 걸 우리는 한 글자로 뭐라고 하죠? 표라고 하죠. 표. 저 6개의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현하면 표가 되는 거예요. 남, 여, A만, B만, A 교 B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확히는 어떻게 해야 돼? A 차집합 B, B 차집합 A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럼 각각의 너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푸는 거야. 납득되니? 이런 상태이다. 자, 근데 은행 A 또는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 중 남자가 35명, 그럼 N남 이렇게 합니다. 35. N여 30. 조건 나.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 NA를 풀어서 쓰고 있죠. 그 다음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 MB 더했더니 몇이더라? 82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자, 근데 우리는 전체가 몇 명인지 알고 있죠. 몇 명이죠? 65명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A와 B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해되니?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그럼 얘들아 봐봐. 얘를 주고 얘를 줬어. 난 뭘 할 수 있어? 교집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집합은 너에서 뭘 빼면 돼요? 얘를 빼면 되겠죠. 10. 7이에요. 다음 조건 나. 은행 A와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한 은행만 이용한다. 5글자로? 대칭차 집합이죠. 이해돼요? 한쪽만 이용하는 거죠. 대칭차 집합. 그 고객의 수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65에서 17을 빼면 되죠. 그럼 대칭차 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이해되니? 빼면 몇이에요? 48인가요? 이게 N, A,
대차비 이렇게 돼요. 납득? 그럼 이거의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라며 문제에서 뭘 물어봐요 지금? 교집합인데 여자 몇 명이냐 이거지. 그러면 대차에 해당하는 여자가 몇 명이죠? 절반 24명. 여자 몇 명? 30명. 답은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문제 실제로 처음 만나면 웬간하면 못 푸는 거예요. 웬간하면. 이런 형태를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가 쉽죠. 근데 이제 이런 형태를 인지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아니 쌤, 집합을 나누는 기준이 2차원이에요. A, B로도 나누고요. 남녀로도 나눈대요. 노답이죠. 항상 내가 배운 거 안에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넘어가면 문제가 잘못 나온 거야. 그럼 문제가 잘못 나왔네요. 아유. 다음 101번입니다. 마지막. 뭐 풀어줄까? 지윤아. 101. 101번. 선택한 이유는? 그럼 100번으로 갑니다. 쉬운 걸 풀어주고 어려운 걸 도전해봐야겠지. 어느 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두 체험활동. 자, 봐봐. 어떤 학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지. 자,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날 따라해. 이렇게 푸는 거야. A와 B를 신청한 학생 수를 조사하였더니 체험활동 A를 신청한 학생은 너보다 많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지. 그럼 처음에 뭐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예요. 다음 두 번째, 새 집합이 등장하고 원소의 개수를 물을 때예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압도적으로 편리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할 때 수식 연습을 하더라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으라는 거예요. 자, 체험활동 A와 B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체험활동 A를 신청한 학생은 B를 신청한 학생보다 28명이 많았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를 X로 잡아요.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28이 됩니다. 이해가세요? 가운데는 대소관계와는 관련이 없는 형태잖아요, 지금. 얘네들만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어느 체험활동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여기는 하나 이상의 체험활동을 신청한 학생 뭐야? 이거 전체죠. 그럼 여기 사이를 모르지? Y라고 잡아요. 그럼 얘네 더하면 뭐가 되죠? 2x 플러스 y 플러스 28이죠. 얘보다 몇 명? 56명이 적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8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적으면 얘는 x 플러스 28이 원소란 뜻이죠. 그쵸? 야매 표현법이에요. 근데 실제로 해설에도 이렇게 씁니다, 보통. 근데 전체가 몇 명이죠? 전체가 몇 명이죠? 200명. 얘네 다 더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2x, 4x 플러스 2y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200이다. 따라서 2x 플러스 y는 100이다 라고 하면서
문자가 하나가 남게 돼요. 납득. 꼭 하나를 남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체험활동 A만 신청한 학생의 최대값이래. 잘 봐. 여기를 묻는 거죠 지금. x 플러스 28의 최대값을 구하래. 잘 들어봐. 그냥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얘들아. 어떻게 푸냐면 x 플러스 28은 이 영역의 원소의 개수지. 그럼 0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0이어도 상관없잖아.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8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게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봐라. 얘의 최대값을 묻는다는 것은 x의 최대값을 묻는 거지. 그럼 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를 원하죠. 그러니까 얘는 할 필요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얘는 어때요? y자리에 100-2x 넣으면 x에 관계없는 식이죠? 얻어낼 게 없는 거야. 이 문제 핵심은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x는 52하죠? 맞아? 답은 78이에요. 이유 묻지 마.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안 풀리는 문제 한 문제도 없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원래 이게 어떻게 풀어야 돼? 이 친구의 값을 조절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야 돼. 왜 그러고 있냐고.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된다. 자, 서비스. 그럼 101번은 집합이 몇 개야? 3개야. 알바노. 똑같이 풀면 돼. 자, 근데 집합이 3개면 이제 영역이 좀 많아지지.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어딜 미지수로 잡아야 편할까? 이게 좀 다른 거야. 전체 150. 저는 이렇게 써요, 보통. 이렇게. A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102명. 여기가 102야. 그럼 저는 보통 여기다 씁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면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 여러분, 조그맣게 그리면 안 돼. 그냥 밑에 거의 꽉 차게 그려야지. 벤 다이어그램이 A to Z잖아, 이 문제에서는. B는 92. C는 74명이래. 그리고 A와 B 동아리를 모두 가입한 학생이 65명.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봐봐. 여기가 75명이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 둘 중에 하나를 미지수를 잡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를 x 잡으면 여기가 75 마이너스 65? 65 마이너스 x지. 그럼 별로잖아. 여기랑 연동할 때. 그러니까 여기가 미지수가 되면 좀 편하죠. 그럼 여기는 65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그럼 얘들아 여긴 몇 명이야? 여기. 요쪽 몇 명이지? 102 마이너스 65 맞지? 37명이지. 그러면 여기를 y 잡고 여기를 37 마이너스 y를 잡는 거야. 쉽지? 이렇게 하면 돼. 다음 B와 C를 모두 가입한 학생이 47명이래. 그럼 여기가 47이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47 마이너스 x가 돼. A와 C를 모두 가입한 학생 52명이래. x 플러스 y는 52 하면서 미지수를 하나만 남겨주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게 돼요. 여기를 52-x라 하고 여기를 얘네 다 더해가지고 102에서 빼요. 그럴 필요 없어. 미지수를 2개 잡아도 돼. 그래 놓고 나중에 대입해도 상관없어. 여기가 뭐야? 37-y니까 y는 52-x여서 52 빼면 x 15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여기도 나오지? 전부 다 x에 대한 식으로 나오죠. 그럼 이 모든 식들이 다 0보다 어떻다고 해? 어떻다고 해? 크거나 같다고 해. 그럼 x의 범위가 나와. 근데 다 할 필요가 없다고, 얘들아. 그치?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보는 거야. 세 동아리 모두 가입한 학생 수의 최소값이랬죠? 그러면 얘네를 다 더해요. 한번 구해볼게요. 시간이 없어도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럼 92 여기가 몇이야? 알았어. 92에서 이거 다 해봐. 몇이야? 근데 더하면 몇이야? 112 마이너스 x지? 여기서 112 마이너스 x를 빼면 얘잖아.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0이 되네. 여기는 74에서 얘네 더한 걸 빼는 거야. 몇이야? 99 마이너스 x네.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25가 되는군요. 다 나왔지? 물론 여기 배경도 써줘야 돼. 그럼 다 더해봐. 이거 다 더하고 있을 거야? 미쳐버리겠어. 씨. 다 더하면 어떻게 더해? 102 더하기 92 더하기 74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52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법칙 쓴 거야. 그럼 결국에 x 플러스 머시기가 나오잖아. 그럼 얘를 150에서 이렇게 빼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 친구는 결국엔 몇 마이너스 x가 나와. 그러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우린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때릴 거잖아. 그럼 x 앞에 개수가 양수면 최소값 관련인 거고 x 앞에 개수가 음수면 최대값 관련인 거야. 무조건. 그러면 모두 가입한 학생 수 하면 뭐야? 이거 아니야? 방금 푸른 이거잖아. 이해되니? 요 친구 아니야? 요 친구. 그럼 x 앞에 뭐 있어? 양수 있지? 뭐 구하래? 소값 구하래. 그럼 이건 x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이 새끼들은 다 갖다 버리는 거야. 얘는 문제와 관련이 없어. 얘는 최대값 관련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보는 거야. 최소값 몇인 것 같아? 25 같죠? 여기다 25 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답이야. 무조건 나와. 그냥 믿어. 무조건 나와. 이렇게 풀면 된다.